자, 12시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 계속해서 시장은 방향성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관망세로 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자, 오전 정리해 보고요. 오후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 우승 강한 뉴스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또 어제 좀 새벽에 또 많이 밀려가지고 국내 증시는 또 같이 또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일부 좀 전문가님 표현대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생각했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 잠깐 그 다우지수, S&P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그쪽도 좀 바로 직전에 저점을 좀 이탈했고 그래서 좀 불안정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다 했는데 어제 결과가 또 우리 시장 마지막 마감까지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또 이거를 우리는 소화하고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 1년, 작년 딱 이맘때 다들 뭐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네, 뭐 환율이 뭐 2,000원이니 뭐 이런 비관론이 팽배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 살아남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좀 네, 긍정적으로 좀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그나마 덜 떨어진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하락에 대한 그 요인들이 새롭게 막 터지고 나는 그런 악재가 아니라 이 희석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부각된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몇몇 요소들이 자꾸 이제 좀 압박을 가는 그런 지표상 그런 숫자들이 자꾸 잡히니까 투심이 약화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 말고도 미국 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저 말고도 뉴스 플로우에 거의 반복되는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고금리, 장기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고금리 장기화 된다는 건 계속 일주일 전부터 지금 FOMC 이후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또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셧다운이라는 게 좀 불거졌잖아요. 이것도 2달 전부터 계속 우려된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 셧다운 우려는 정치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좀 되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셧다운이 됐을 때 시장에는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그런 우려들이 이제 시장에 좀 약간 투심을 좀 약화시킨 것 같고 또 반등을 시도를 미국 시장도 했었지만 뭐 하루 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추세가 아직은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잠시 좀 주춤해 있는 제가 이제 저는 유가를 제가 어떻게 예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좀 워낙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좀 같이 가져가고 또 서로의 이제 이익권에 따라서 좀 협의나 이 감산하는 조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 유가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100, $120, 뭐 150까지 이제 전망이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로 잠깐 쉬면서 다시 반등으로 가는 그러니까 상승을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시장에 계속 안 좋은 게 계속 쌓이는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보면은 오늘도 뭐 유가 관련 종목들 움직이지만 얼마 전에 급등하고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수익에 대한 감흥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는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 정도 느끼는 감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유가 관련주들은. 자, 어쨌든 우리 시장이 하락 출발하고 나서 조금 반등을 모색하는데 힘겹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오전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이렇게 하락했고 또 환율이 55원까지 갔다 왔어요. 1355원 정도 여기에서 그렇게 좀 나왔었는데 그나마 지금 조금 진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게 어느새 5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냥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갑자기 쑥 급등을 한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환율도 오르고 유가도 오른다면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는 거는 저는 그래서 양호하다, 덜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장의 지수를 보게 되면 일단 1년의 장기 이평선을 좀 아쉽게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봉을 보이는데 개파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숫자상 차트로만 봤을 때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전체 시장상을 봤을 때 수급 상황, 외국인 기관들 들어오기에 지금 뭐 매력적인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 이거보다도 일단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그 과정이 좀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10월 달에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저점을 다시 형성을 하게 되면은 올라올 때 뭐 2,600을 바로 올라오진 않겠죠.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우리 투심을 좀 애타게 하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좋은 거는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의 이 단기 구간만 보지 마시고 밑에서부터 올라온 흐름을 잘 살펴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좀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위안을 그렇게 이런 부분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들 계속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돌발적인 갑자기 이제 이슈가 나오면은 뭐 점성을 간다든가 갑자기 분봉 확 올랐다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러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챙기기에는 요원한 시장 그냥 이제 섹터의 하나의 특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주들이 이제 10월 초에 그 두산 로봇 상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동조돼서 좀 올라가는 거를 좀 기대를 했는데 이미 시세는 먼저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인보우는 이미 2배 가까운 시세를 한번 냈었고 근데 오늘 또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유가 관련 종목 중에서는 뭐 흥구석유 생명이래네요. 흥구석유. 그리고 이제 저는 어제 시장이 좀 안 좋게 막 끝날 때 좀 유심히 본 게 있는데 SY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신이라든가 이 시간에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어제 한미글로벌도 그렇고 뭐 히림도 그렇고 막 어제 막판에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 뭐 한 2, 3%좀 올라오고 오늘 뭐가 있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10월을 어떻게 보면 기대하게 하는 흐름 아닐까 하는 그 재건 그다음에 네옴시티 이런 관련돼서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좀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좀 특징적이다. 오전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이는데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재미는 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주 오늘은 이제 또 반대 현상이 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각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 뭐 동신건설 그다음에 뭐 에이텍 예전에 선거 하실 때 그때 테마주였던 종목들이 오늘 강세인데 뭐 쫓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동전 던지기처럼 네 이거를 정확하게 누가 예상을 하고 할 수 있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오늘 또 다 빠집니다. 어제 이제 차익 실현을 그래서 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움직인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움직일 때 내용을 좀 잘 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뭐 철강주 올랐다고 해서 부국철강인데 그거는 정치 테마주였죠. 오늘 떨어지면 철강주 급락이라고 표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좀 잘 보면서 대응을 좀 준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오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오후장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같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트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힌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 봐야 될 내용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어차피 지금 뭐 벌어진 일들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내 종목만 안 가는 거 아니고, 뭐, 나라 탓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이 뭐, 금강원 탓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네. 하소연들이 좀 많았고, 제가 이제 상담도 많이 받다 보니까, 자, 벌어졌을 때 여기를 어떻게 극복해 오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이제 위클리 투자 노트에서 이렇게 박스를 표현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오히려 이럴 때 삼성전자 저 뭐 10만 원 갈 줄 알고 9만 원에 물렸던 분들 그때부터 오히려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감히 삼성전자를 추천했던 저도 그때 뭐 솔직히 좀 떨렸지만 그렇게 그 당시에 안 좋을 때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하면 그동안 종목들 떨어진 것들 중에서 그래도 기반이 돼 있는 기본이 돼 있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쪽으로 내 포트를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봤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맞게 왔던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10월 되면 이제는 실적 시즌 나오고
내년도 사업 계획들을 이제 다 또 제시를 할 겁니다. 그에 맞게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 거, 빠르지 않더라도 느리더라도 그걸 느리다고 표현하지 말고 완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업황이 살아나는 종목들로 어떻게 보면 좀 우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포트를 정비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네, 삼성전자를 예를 콕 집어서 한번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저점 잡고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예, 지금 말씀드린 거 낙담하지 마시고 그 시점에서 내 포트를 정말 제대로 한번 분석해보고 평가해보고 업황 체크한 다음에 예, 종목을 좀 이동하는 거. 그리고 10월 달에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다면 잠깐이라도 우산을 좀 쓴다는 생각으로 그런 섹터로 좀 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시장을 보면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 뭔가 이슈는 나오면서 하나의 섹터가 움직이면서 그래도 좀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것들이 있다. 뭐 큰 수익은 아니어도 회복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월에 좀 살펴볼 이슈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우디,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 인프라 관련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에서도 방한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방산 쪽으로 회의가 좀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 뭐 정의선 회장 등 경제인들이 10월 이게 날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21일, 24일에 이제 사우디에 갑니다. 또 빈살만 왕세자를 또 만나게 되면 작년에는 계획이었다면 이제는 좀 구체화돼서 뭔가를 성과를 내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겨울로 갈수록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좀 추진한다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실무회담에서 어제 좀 괜찮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정상회담에 시진핑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총리, 또 우리나라 대통령, 일본 총리 이렇게 되는 것부터 해서 과연 시진핑이 방한을 할 것까지 좀 예상을 좀 해보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쉬는 이 명절 기간에 테슬라 AI 데이 있잖아요. 제가 그 자율주행 플러스에서 좀 로봇 쪽으로도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에서도 오늘 보니까 독일의 미넨대하고 스반 프로젝트에서 로봇 공개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계속 그래도 회자되는 것들은 로봇, AI, 네, 그다음에 이제 재건, 그다음 중국 관련입니다. 계속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산발적으로 소형 원전 관련해서도 좀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발성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절적 특성인지는 몰라도 지금 65세 이상 분들 코로나 백신 다시 맞게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또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하니까 오늘 좀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조정 기간 노려갖고 또 이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추석을 잘 보내시고 어차피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것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앞을 보면서 준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힘들 때 낙관적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다시 한번 정신을 좀 가다듬고 10월 좀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은 9월에 마지막 좀 추천주가 되겠는데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고금리 계속 가고, 네, 좀 인상에 대한 이슈도 좀 남아있고, 근데 고금리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은행주나 이런 쪽은 좀 보지 않는데, 이게 길어지게 되면 좀 지치게 되고 좀 안 좋은 일들도 나오죠. 그래서 신용평가 회사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CI 평가 정보인데요. 일단은 채권 출시만 허가받은 이제 민간 기업에선 최초로 허가받은 신용평가 전문 기업입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미리 설명들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그냥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매각 이슈에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차트 흐름으로 보게 되면 거래가 한번 크게 나오고 음봉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차익 실현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음봉을 한 번에 다 장악을 한 흐름이 어제 나왔고 오늘도 시장 대비 견조하게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SCI 평가 정보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진입 전략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 긴 꼬리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 양봉 구간, 이 구간을
내가 천천히 낚시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진입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분할로 한번 진입해 보시면 당연히 분할로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 요 최근의 고점 부근인 4,8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